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어제 채널A와 인터뷰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후원금 규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그냥 막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금액 받는 시민구단이 어디 있어요? 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기업 광고 수입 대부분을 성남시가 가져온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성남FC가 자체적으로 유치한 기업 광고 수입이라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접촉을 했어야 하는데 대표로 있던 시기에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해 7월 달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이 구단의 자체 영업과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구단 임직원들이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 실적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장해찬 예사장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네. 지금 많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재단을 운영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는데 네. 정말 독자적으로 성남FC든 또 저희 같은 재단이든 기업의 후원이나 광고를 유치하려면요. 수차례 제안서와 기획서 같은 공문들이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곽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후원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그게 쉽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을 사실 물론 좋은 일 하는 거지만 뭔가 영업 행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고 후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큰 구단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저 당시 문제의 시기에 성남FC라는 구단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거나 뭐 K리그 선두권을 다투는 그런 구단은 아니었잖아요. 그랬다면 그 두산이나 다른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준 그 시기 말고 그 전에도 수십억의 후원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도 수십억의 후원금이 계속 유지가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공교롭게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갑자기 안 들어오던 후원금이 수십억 이상으로 반짝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 곽 전 대표 주장이 맞는지 이재명 대표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성남FC의 업무 이메일이나 보관되어 있는 공문 보고서를 아마 다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을 겁니다. 그럼 간단해져요. 만약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네. 그 당시에 성남FC 직원들이 여러 기업에게 아주 치밀한 제안서나 검토 메일을 보내고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후원금 액수나 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식으로 받을지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검토되어 있는 공문들이 다량 확보되었다면 예.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누구보다 성남FC 잘 아는 전직 CEO였던 곽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투자 유치 계획 우리가 세우지 않았다. 그냥 알아서 성남시가 물어줘서 기업이 들어오더라. 그럼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확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곽 전 대표 주장 신빙성이 상당히 있게 되면서 이 뒤에 성남FC 배후에 성남시가 영업이든 결탁이든 회유든 뭔가를 대신 해줬구나 하는 쪽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어제 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요. 또 이제 이 뭐 관련 연장선상의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유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이 다 그런 게 있어요.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곽선우 전 대표가 예. 사실은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앞으로 성남FC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정진상 실장하고 상의를 하세요라고 사실상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상 실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본인이. 네. 왜냐하면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그 후원금이 2014년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표를 했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상당히 많은 평상시와 다른 후원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인 자기가 모르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래서 정진상 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정 실장이 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자기는 영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수십억 원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두산건설 등 이제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그 기업으로한테 용도 변경, 뭐 용적률 상향, 뭐 이런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선우 전 대표의 얘기는 이거는 결국 제3자 뇌물이다. 곽선우 전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그런데 최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성남시 공무원은요, 전직인데요. 2014년 초에 이 백현동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4년 5월에 업무 배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건데 박성규 의원님, 현재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저 사안을 보면 저 공무원으로서는 피를 토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이 업무 변경의 담당으로서 반대를 했을 뿐인데 네. 일단 업무 배제를 하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지 기회를 받았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예. 뭐 아무런 없이 이제 2달간 논 건데 그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징계처분 취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보내버렸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입장이 돼 본다면 나는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예. 취소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래도 그만 안 둘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좌천성 인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도저히 내가 공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다시 또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좀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과연 누가 잘못했는가 네.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만약에 그런 쪽에 공무원의 주장이 맞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쌍방울 관련된 의혹들 가운데 핵심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회장입니다. 전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쌍방울 그룹을 지금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해외에 지금 도피 중입니다. 먼저 최근에 국회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잠깐 들어보실까요?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쌍방울 그룹과 뭐 이재명 대표나 등등과 관련된 의혹의 핵심 키맨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인데요. 자,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한테 지금 뭐 해외에 도피 중이잖아요. 고급 유흥업소 직원 여성을 거처로 보내라. 그래서 해외를 직접 보냈답니다. 비행기 1등석 태워가지고 태국 2번, 싱가포르 1번, 3차례 보냈다는 거예요.
쌍방울 회사 돈으로. 당연히 비행기 그 1등석 태워주고 수고비까지 그 여성들한테 지급을 했답니다. 그리고 음식도 또 한식을 현지까지 조달해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지 않을 거로 자신만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여성들까지 자기가 지금 도피하고 있는 나라로 보내라고 해서 글쎄요, 참 어이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그렇죠. 하면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잡아서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도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한 전제로 뭐 제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더 웃기는 거죠. 법을 비웃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비웃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직접 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동원해서 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외국가의 범죄인도 인도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잡아와야죠. 잡아와서 72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해명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평론가.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빼내서 그 직후에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러면 뭐 자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뭐 한식을 공수해다가 뭐 먹는다든지 뭐 유흥업소 여성을 부른다든지, 저 외에 국내에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또 그 태국에 가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뭐 본인들은 뭐 그 만난 게 도피를 도운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도피를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이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베트남으로 또 다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고요. 네. 여권 무효화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는데 수단이 없다? 이건 수단이 무슨 없어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돼서 이제 저 사람 적색 수배를 했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뭐 어떤 항만이나 아니면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여권을 제시하면 당연히 거기서 체포가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나라에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태국 경찰이 가서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네. 과거에 2014년에 왜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유병헌 전 회장의 딸이 있었죠, 프랑스에. 유섬나. 유섬나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3년 걸렸었나요? 3년 걸렸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김성태 전 회장도 아마 지금 현재 체포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와 태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선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혜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쌍방울과 뭐 여러 가지 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풀기 위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이 급선무다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최병우 평론가 말씀 들으면 좀 요원해 보이고, 뭐 이게 어떻게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김성태 전 회장 도피 행각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네.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오래된. 근데 지금 쌍방울 사주 출신으로 직원들이나 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부자니까 이렇게 여권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나 안 잡힌다 자신감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그대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방치하는 것은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당장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현지 경찰들이 우리 생각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한국의 조력자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 장관이 지금 최용두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한국의 쌍방울 직원이거나 직원 출신들이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어느 식으로라든 돕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김성태 전 회장들의 수적을 우선 자를 필요가 있겠다. 아하. 그래야만 본인의 도피 생활이 지금처럼 편하게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이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촘촘한 그물을 짜서 국민들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죄지어도 여권이 만료돼도 해외에서 저렇게 즐기고 사는구나라는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조기 송환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죠.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쌍방울 그룹은 어차피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조기 귀국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김성태 전 회장 얘기까지 해봤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때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 제주를 찾아서 기다리면 실상이 드러날 거라면서 사필 규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주도의 일반적 감귤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뭘 하더라도 혹시 이거 걸리지 않을까?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10년 내내 비난받고 있는데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국민을 믿고 세월을 믿고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내후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 모두 좀 이런 상황들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얘기 들어보신 것처럼 모든 것과 저희는 관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어떤 비리나 아니면 뭐 뇌물이나 이런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의혹은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 문제가 그 민주당이 무슨 총선 전략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명확하게 본인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수사가 이렇게 많이 지청이 됐는데 특별히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게 나온 게 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뭐 총선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이런저런 또 얘기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다뤄봤고요.